자, 이번에는 가족의 계층과 가족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층, 계급. 2016년에 한참 말이 많았던 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사회 계급과 사회 계층을 구분할 때 바로 그 단어들, 우리가 수저 계급론이라고도 이야기했던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 계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성원의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대립되는 사회 집단이다. 이질적이고 비연속적인 집합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재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급을 나누어서 자, 이 계급들은 서로 이질적이다. 서로 함께 공통되는 부분이 없고 비연속적인 집합체다. 금수저, 우리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사회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 계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회 분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산물이더라. 자, 분화된 역할, 즉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서 생겨난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 계급과 사회 계층의 차이점을 굳이 언급하자면 계급은 재산에 따른 것, 자, 사회 계층은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급과 계층을 우리가 좀 정리를 내리면요. 사회를 식별하기 위한 조작적, 분류적 개념이다. 객관적 속성에 의해서 구분된 사회적인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사회 계층을 구분을 하고 그렇게 구분한 계층이 우리가 내면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면 그 속에서 계급이라고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실체적인 개념으로 주관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계층과 계급 중에서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인가요? 라고 물으면 계층이 계급보다 더 상위 계급 개념이어서 자, 계층이 구분이 되고 나면 그에 의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면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어서 계급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계급과 계층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소득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층과 계급을 나누게 됩니다. 한 가지 소득에 의해서만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직업에 의해서만 구분하기도 하고요. 교육 수준에 의해서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나누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런 사회 계층을 나누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하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자, 이런 사회 계층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베버라는 학자는 경제적인 자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 부의 변화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 정치적인 권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이 두 가지를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강조를 했고요. 콜린스는 상호작용론적인 입장에서 계급 문화라고 해서 자, 특정 규범, 가치, 역할, 상호작용 유형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회적인 지위, 가치, 역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급과 계층을 나누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은 뭐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가족의 계층을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주관적인 접근법 보겠습니다. 자, 주관이 뭐죠, 여러분?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이래.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스스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주관적 접근법입니다. 자기 평가를 통해서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뭐라고 보고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다라는 거죠. 내가 재화를 똑같이 10만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진짜 재화가 10만큼이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10밖에 없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10만큼 있어서 나는 상류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10밖에 없어서 하류층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평가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접근법을 주관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관적 접근법에 약간 특징적인 면들이 봤더니 상류층으로 갈수록 자기 평가를 낮게 하고 아래로 갈수록 자기 평가를 좀 더 나는 괜찮아 라고 높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어. 즉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고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아 라고 했던 그런 단점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판적 접근법이에요. 여러분, 평판이 뭐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가? 그래서 우리 주위 평판을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바로 그 평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것도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평판적인 접근법도 주관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주관적인 접근법은 자기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판적인 접근법은